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문덕입니다. 오늘은 49강 하겠습니다. 49강. 자, 오늘 이제 접도 풀이 보고 있는데 또 풀이 쫙 끝내버리고 아주 다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5번에 보면은 어때요? precursor라는 precursor. 예전에 동의어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뭐 어근 구조 보면 너무 쉽죠. pre가 미리예요. 미리. C와 cur가 뭐예요? 달리다죠. 그럼 미리 달려간다. 어떤 게 올까요? 우선 동의어 중에 괄호 안에 보면 forerunner 너무나 똑같아. 정말 영어 단어 한자 같다. pre가 for죠. 미리죠. CUR이 지금 run이랬죠. 그러면 forerunner 똑같잖아. 정말 너무너무 한자 같다. 눈물이 나올 것 같다. 오케이? 얘가 이제 선구자죠. 왜? 미리 앞서서 달려가니까. 동의어로 합시다. 밑에 동의어 내려가시면 forerunner 있고 herald가 여러분 영자 신문 중에 코리아 헤럴드라고 아시죠? 그거 어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맨 아침에 와서 여러분께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전조, 전령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무슨 지난밤에 있던 소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 또 그림이라도 보고 이렇게 딱 유추하시고 아 이게 무슨 소리지? 박찬호 이겼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웃고 있구나. 이겼네. 이런 식으로. 그 옆에 하빈저가 역시 전조해서 우리가 전령해서 우리가 그 봄에 대해서 예전에 나왔잖아요. 이 단어. 바로 뻐꾸기, 쿠쿠가 이게 어때요? 봄의 전령이다 할 때 봤던 이런 표현이요. Harbinger of Spring. 그러면 봄의 전령. 먼저 선구자고 맨 앞에 오잖아. 아웃라이더는 여러분 길가에 가끔 막 높은 사람들 이렇게 막 좋은 차 타고 딱 가면 그 앞에 어때요? 경찰이 이렇게 미리 뭐라 그러지? 오토바이를 타고 앞에서 이렇게 선도하는 거 본 적 있죠? 쌤도 어디 가면은 내 앞에 오토바이가 폭주족이 막 앞에 가더라고. 이런 식인데 아무튼 앞에 미리 가는 사람 outrider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 vanguard가 동의됩니다. 자, 또 빈출에 나올 텐데 vanguard. vanguard의 원래 뜻은 돌격대란 말이에요. 돌격 앞으로 이러면서 앞에 가서 막 미리 막 탱크에 달라붙는 막 질럿, 막 바로 질럿. 이게 이제 vanguard인데 돌격 앞으로. 역시 어셔가 말이죠. 쌤 어셔 가수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음악 꺼 빨리. 어셔는 원래 안내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안내하다도 좋고 안내하다 또는 안내인. 안내인이 아무래도 행사 맨 앞에 가니까 역시 선구자적인 의미 될 수 있댔잖아. 오케이. 자, 뭐 파이어니어가 원래 개척자인데 어때요? 뭐 얼마든지 개척자란 말이 뭐 선구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이해했고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 CUR이 run이랬는데 우리 그동안 여러 번 나왔는데 한번 오늘 CUR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밑에 보니까 conquer, 우리 예전에 동시에 발생하다, 그래서 일치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나시죠? conquer 이 단어 까먹으면 컹커 다친다 이랬던 occur 발생하다 뭐 그대로고요. 만약 얘가 recur 다시 발생한다면 뭐겠어요? 재발하다 되는 겁니다. 왜? 다시 달려오니까. 오케이? 다시 달려와. 이번에는 incur 하면 어떨까요? incur는 안으로 달려오게 아니 얘가 초래하다죠. 어떤 걸 result in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할 거는 incursion이 되면 좀 달라집니다. 이건 침략 invasion이 돼요. invasion.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침략 안으로 달려왔다고. 이번에는 밖으로 달려갈까요? excursion 할까요? 그 소풍이잖아. outing. 이게 반복하면서 딱 이제 이 수업 자체에서 이미 반복돼서 머릿속에 좀 굳어지게 해드릴게. 그 다음에 discourse는 어때? 멀리 달려가니까 이런 점에서는 강연이랬습니다. 강연. 자, 그런데 이 recourse와 세면 비교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recourse는 달라서 호소라든가 의지야. 호소, 의지. 우리 접두어 re 할 때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cursory를 보겠습니다. cursory. 그만해요. 막 그런 표정인데 안 돼. 그래서 cursory는 막 달려가니까 hasty한 거예요. 서두르는.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피상적인도 돼. 너무 서두르면 아무래도 피상적이 되지 않습니까? 자, cursive는 글씨가 어때요? 그때 running과 함께 역시 글씨가 흘림체인 running. 글씨가 좀 막 갈겨 쓰는 이런 느낌을 cursive라고 합니다. cursive 스타일이
그렇게 이제 흘려 쓰는 그런 식이겠네. 자,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 하시고 뭐 사실 요 안에도 보면은 뭐 우리 시내나 개울이란 current 알죠? current 이런 단어도 사실은 이 달리다에서 나왔고 마라톤 코스 알지? 코스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친숙한 단어들이 이 유명한 어근이라서 많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넘겨보시죠. 넘겨서 이제 6번에 역시 predecessor 돼 있습니다. predecessor. 저 정말 어디서 본 듯한 TV에서 봤다고요? 그렇죠. TV에서 봤겠지만 이 책 앞에서도 봤어. 전임자. 우리 대통령 같으면 역시 지금 대통령 말고 예전 대통령들 분명히 배웠어요. 이 단어 안에 뭐 this is라는 죽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 그러면 미리 pre 그 다음에 this is고 or 붙어 있으니 미리 죽은 사람. 물론 전임자들이 본인 안 죽었어. 나 안 죽었는데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앞에서 어떻게 꼭 죽지는 않았더라도 이때 실제로 뭐 죽었다는 의미로 조상되긴 하지만 대통령 같으면 안 죽었어도 일단 미리 갔다. 이런 사람들로 predecessor 배웠으니까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안 돼요. 기억 안 난다고 자꾸 그러시면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그 다음에 7번에 predetermine 가겠습니다. determine이 있는데 결정하다잖아요. 편하게 챙기죠. 미리네. 미리 결정해. 오케이. 끝났습니다. pre가 미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단어에 그대로 미리라는 의미만 첨가하면 그대로 되는 경우예요. 자, 8번에 보시면 predicament가 나왔는데요. 자, 궁지나 곤경이라고. 자, 예전에 동의어 distress 기억나십니까? distress가 역시 어때요? 궁지, 곤란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나중에 뉘앙스 정리 좀 저 뒤에서 해드리죠. 괄호 안에는 지금 polite라는 또 곤경이라는 단어가 제시되어 있어요. 도저히 말하기조차 힘들다. 말을 지금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하기 이전의 상황이다. 이런 식인데요. 9번에 보면은 이제 predicate가 나왔습니다. 이 의미를 보면 꽤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그 형용사 쪽으로 가시면 여러분과 아주 친숙하게 보이는 뭐 술어, 술부라는 식의 그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I'm a student. I'm a student 할 때 am a student가 바로 predicate이에요. predicate. 그러면 동사 할 때는 왜 단정하다이냐. 자, I'm a student는 I에 대해서 나는 뭐다? 학생이다 라고 단정 짓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말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술부나 술어 이럴 때 그 예문에도 in she's an artist is an artist is a predicate. 그래서 그녀는 예술가다 해서 is an artist는 바로 술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오히려 밑에 형용사도 재밌네요. 어때요? predicative라는 표현. 이게 바로 술부가 되지만 나중에 그 문법에서 여러분 서술적인 이거 언제 쓰느냐면 여러분 그 서술 형용사라고 들어봤죠? 서술 형용사. 서술 형용사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단어. 만약 반대로 한정이다 이럴 때는 뭘 쓰면 돼요? 한정일 때는 역시 attributive를 쓰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반대로 한정을라는 뜻이야. 형용사의 서술용법과 한정용법 있잖아. 만약 I'm late, 나 늦었다 이럴 때 late은 바로 predicative한 용법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attributive는 아까 the late president. 만약 이럴 때는 late이 앞에 오면 그건 지각 대통령이 아니라 뭐지? 고 대통령이라고 배웠잖아. 고. 이럴 때는 late을 쓴단 말이에요. 이때는 한정으로 바로 attributive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의외로 문법과 관계된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뭐 predict 예언하다와 당연히 구분하셔야겠고. 자, 10번에 보시면 predil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 철자가 어려운데 자, 우리 철자 절대로 발음으로 때려잡겠어. 발음으로 때려잡기. predilection. 천천히 articulate하게 천천히. 오케이? 처음에 읽을 때는 predilection. 뭐 렉션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은 어려워 보이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야. predi고 그다음에 lection. 뭐 별거 없네. 안 그래? 이렇게 해서 항상
분석적인 사고를 이렇게 구조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이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의미는 역시 편애라는 한글 그냥 애호보다 편애 거기다 박스 쳐서 그냥 좋아한다보다 왠지 좀 partial liking 비슷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응? 부모님이 장난만 편애한다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거기 동의어도 special liking 그 다음에 prefer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동의어 좀 가보죠. preference, liking, fondness. 오히려 partiality가 참 재밌는데요. 선생님, partiality가 뭐예요? partial이라는 게 편파적인인데. 그렇지. 이 단어가 partial이 원래 형용사로 L까지 그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불공정한 말고 partial이 2번 편애하는 원래 누군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 있습니다. 오케이? 원래 partial이 불공정만 알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 옆에 predisposition은 pre 괄호쳐도 되는데 나중에 그 기질 성향 disposition과 함께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predisposition, disposition 기질 성향 성향이 왜 동의어를 할 텐데 성향이라는 게 사실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경향 성향 그래서 아무래도 liking의 의미와 연관됩니다. 그런 점 이해하시고 나중에 기질은 다시 한번 뒤에서 프로에서 한번 뉘앙스 잡아드리죠. 자, 이해하시고요. 우리 예전에 좋아한다는 얘기 나온 김에 호감이라는 느낌이 있죠. 호감. 호감이란 서로 유사함 호감. 이럴 때는 뭐였지? 그때는 affinity를 썼습니다. affinity. 이게 바로 호감이었고 뭔가 가족 간의 어떤 애착이라든가 애정 이런 애착감 이럴 때는 뭘 썼더라? attachment를 썼습니다. 아시죠? attachment. 이건 애착감 이런 말로 일반적인 또 애정은 affection이죠. affection 이러면 또 좋아함 애정이었지만 자 그래서 각각의 한글들을 좀 기억하는 이거는 호감 이거는 애착 이렇게 우리 한글의 네이티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을 소중히 하자고요. 오케이? 자 그런 점에서 predilection은 편애였다. 자 11번에 predispose가 있는데 물론 dispose가 이미 예전에 배운 대로 뭐뭐 하고 싶게 하다죠. 그럼 pre가 미리죠. 그러니까 미리 뭐뭐 할 마음이 생기게 하다. 그러나 꼭 미리라는 말을 그렇게 크게 느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pre를 하면 또 괄호치세요. dispose와 함께 의미 그대로 이렇게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 보면 her kindness predisposed me to like her. 어때요? 그녀의 친절함이 나로 하여금 그녀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여기 pre 괄호치면 되잖아. 그래서 그녀의 친절함이 나로 하여금 dispose 목적 to도 나로 하여금 그녀 좋아하게 만들고 싶게 한다. 이렇게 원래 그런 식으로 느끼면 되겠고 이 병에 걸리기 쉽게 만들다 그 개념에 좀 좁게 느껴서 make liable 하고 이렇게 이런 의미도 간단히 파악하시고요. 오케이. 자 넘겨서 이제 12번에 predominate를 보겠습니다. pre가 이게 괄호치는 그런 경향이 종종 엿보이는데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바로 이 단어가 대표적이죠. 아예 괄호쳐버렸어요. dominate가 뭐더라? 지배하다. 그렇죠? predominate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하고 아주 우세하다. 그 밑에 보면은 그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형용사 폼이 훨씬 더 시험에 나오거나 이럴 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형용사 predominant 가서 별표하시고 동의어를 본다면 어떻게 쓰세요? 그냥 dominant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excellent도 되고 그 다음에 13번에 내려가면 바로 이 단어와 함께 나와 있는 preeminent, pre 또 가로치는 거예요. 동의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predominant, dominant, 또 preeminent, 또 eminent. 오케이. 정말 얘들 무슨 조직인가 같이 뭉쳐다닙니다. pre가 빠져나가도 되는 dominant, eminent, predominant, preeminent. 알겠죠? 이럴 때는 그럼 왜 자꾸 선생님 빠져나갈까요? pre가 물론 그 미리라고 돼 있지만 어때요? 약간 강조적 느낌이고 그래서 앞서서란 말이 그렇게 큰 의미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좀 인텐시브한 역할도 하는 이런 느낌이지. 예전에 기본어에서 이런 pre가 없어도 되는 대표 단어 뭘 배웠냐면 precaution을 배웠습니다. 또 형사할 때 precautious로 이거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cautious가 조심하는 이지. 근데 조심은 어차피 미리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조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cautious나 precautious나 둘 다 조심하는
이해돼요? 또는 예방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풀이가 빠져나가도 되는군요.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모든 풀이 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14번으로 가지요. 14번에 pregnant라는 단어 있습니다. pregnant. 편안하지? 물론 막상 이거 한 사람은 이제 불편하겠지만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임신한. 오케이. 구라고 적으시죠. 임신한. 구체적인 의미. 정말 애를 갖고 있는. 그러나 두 번째 의미나 생각 따위를 내포한 의미심장한 추하시라고. 정말 구체와 추상 때문에 우리 그 말이 없었다면 얼마나 막무가내 외웠겠습니까? 그러나 구체 추상이란 아주 고마운 도움이 때문에 그동안 잘 버텨왔어요. 오케이? 가장 많이 쓰였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임신 그의 행동이 뭘 내포하는 줄 아느냐. 이런 거. 뭘 담고 있는지. 하긴 애를 담고 있듯이. 우리도 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차라리 내포라 하지 마. 차라리 임신이라고 쓰던가. 누가 뭐라 그러면 너 그 말이 뭘 임신하지? 뭘 임신하고 있지?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는 거야. 물론 상대방이 상당히 벙찌겠지만 아마 말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15번에 바로 prehistory까지요. history 역사가 안에 엿보이죠. 역사 전의 아주 유사 이전의 선사시대예요. 아까 풀이 함부로 또 가로칠 일은 아니랬죠. 여기는 가로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풀이의 힘이 아주 짱짱한. 우리 선사시대 옛날에 막 고인돌 생각나고 막 이런 생각. prehistoric입니다. 선사시대 prehistoric age. 우리 선사시대와 연관된 글쎄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 근데 배웠지만 복습할 겸 neolithic 어렵더라도 바로 신석기라고 돼 있고요. 이왕 나온 김에 구석기는 paleolithic. 오케이. paleolithic이 바로 구석기입니다. 네오가 새로운이고 paleo가 older에서 오케이. new stone age 할 때 신석기. 이것도 old stone age인가요? 구석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이왕이면 같이 파악해 두시죠.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이제 프렐루드가 있습니다. 전주나 소곡이다. 이것도 원래는 구체적으로 음악에서 음악에 보면 미리 있게 시작되는 차표 현장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프렐루드. 그러다가 중간에 인터루드 간주 예전에 나왔었죠. 세 가지 딱 아주 그냥 비교됩니다. 그러다가 노래 다 끝나고 빵빵빵 빠라바바 이렇게 이거는 빵빠레인가? 그 전에 나오는 후주는 포스트루드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순서로 프렐루드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루드 간주 그 다음에 포스트루드는 후주.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세 가지 탁탁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뉘앙스가 잡혀 있는데요. 이 서론의 의미로 미리 원래는 이제 노래에서 쓰지만 이쪽에도 보면은 두 번째 이 preface와 forward가 워낙 가까운 동의이긴 한데 이걸 보면 이런 점이 있죠. forward는 간결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으며 주로 저자 이외의 사람이 쓰는 머릿말이나 서문이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 preface보다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참 영어 뉘앙스 중에 아주 편안한 비밀이 있는데 단어가 쉬우면 그만큼 인포멀한데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쌤 보고 아니 preface보다 forward가 왜 쉬워야 할 텐데 단어도 더 긴데 길다고 다 어려운가? 얘가 더 쉬운 단어죠. 왜냐하면 이 for라는 접도가 별로 앵글로색슨 토속 접도 이거 말 자체가 이게 토속어야. 그러니까 그 preface는 마치 라틴어에서 들어온 듯한 영어 입장에서 차용어에 해당하고 그죠? 예? forward는 마치 우리말의 순 우리말 같은 영어로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인포멀하니까 실제로 내용도 격식을 더 안 차리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런 비밀.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그만큼 내용도 더 그렇다니까.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프롤로그라고도 희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시 이것도 아주 상당히 나와 있고요. 프렐루드는 역시 음악에서 원래 나왔던 것이고 원래 또 음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나왔던 걸로 overture라는 표현도 좀 챙깁시다. overture. 이 표현도 많이 쓰는 말이죠. 원래는 이 단어는 그 예비 교섭입니다. 원래는 예비 교섭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역시 전주
이렇게 하면서 쓸 수 있고 또 뭔가 서론 이런 의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오케이. 17번에 보시면 이제 premature가 있습니다. premature. 자, 이런 경우도 여기 괄호 치면 큰일 나죠. 왜? mature가 성숙한 아닙니까? 근데 여기 pre 괄호 치면 성숙한 되니까 여기는 괄호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ture는 성숙한, pre는 미리니까 성숙하기 전이니 오케이. 시기상조의 의미 그대로 살리는 아주 동요가 옆에 untimely가 너무 좋습니다. untimely. untimely도 역시 너무 이른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영어로 풀었으면 premature도 too early 이렇게 될 텐데요. 원래 premature, untimely는 비교가 좀 되는 게 만약 premature birth 안 됐어. 약간 두 가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premature는 출산에 잘 써요.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걸 조산이라고 합니다. 조산 뭐예요? 원래 임신 10개월 네, 만에 애를 낳는데 이런 경우는 10개월 안 돼서 애가 나온 거예요. 애가 한 4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너무 막 당황해하고 막 어리버리하고 막 이런다거나 너무 좀 심하네요. 아무튼 조산이 그런 경우야 아침에 애 낳은 걸 조산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녁에 나오면 석산이야? 그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untimely는 뭐냐? untimely는 이제 오히려 죽음에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untimely death가 저 유명한 요절이랬어요. 요절. 천재가 요절한단 말 들었죠? 우리 천재의 시인 우리 이상도 어때요? 역시 요절하셨고 우리 일제 아주 강점기에 untimely death. 천재는 요절한대요. 선생님 요즘에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야. 어떻게 좀 살만하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는 요절 안 된다. 그런다고 나 천재 할래, 죽을래 이러지 마세요. 자, 천재 못하더라도 좀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동요를 보면은 저 밑에도 보면 precocious가 있는데 참 큰 차이 없을 때는 지나가지만 단어를 밑도 끝도 없이 동요 방식으로 가는 건 위험하댔지요. 바로 이런 경우인데 precocious는 일단은 조숙한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조숙한. 일단은 구분하자고. 조숙한은 그러니까 이르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또 좀 다르죠. 아까 premature는 성숙하기 전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너무 일찍 너무 too early하게 mature 돼버린 거야. 성숙해진 거야. 이거니까 또 다를 수도 있다고. 동의어면서도 다른. 그러니까 한글 잘 기억해놔서. premature는 조숙한 precocious는 조숙한. 알겠죠? 그 애들 조수가들이 precocious child잖아요. 조수가 아시죠? 유치원생인데 벌써부터 이 MD 강의를 들으면서 좀 어려운 단어 없나? 이렇게 하고 있다거나 얘가 좀 이상하네.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부동산 투기하고 다니고 막 고급자 뒷자리에 앉아서 딱 내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18번에 보시죠. 18번에 premise 보시죠. 전제는 많이 아시죠? 전제. 미리 앞에 놓여 있다. 논리를 끌고 갈 때 전제. 이 전제와 가설과도 좀 구분하셔야 돼요. hypothesis가 이제 나중에 가설이라고. 가설과 전제. 오케이? 다르죠? 가설은 뭐지요? 어떤 미리 그 결론을 좀 가정을 해서 자기가 깔아놓는 것이고요. 전제는 그게 아니라 논리를 끌고 가기 전에 전제 조건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르다고 봐야 돼. 일단은 한글 잘 프레미스 전제. 근데 얘가 건물이나 군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군해. 대학 군해 아시죠? 군해.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앞에 놓인 자 그림을 보면 좀 이해되는데 이것도 아셔야 돼. 만약 우리가 앞에 놓여 있다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오히려 교문 바깥 쪽이 좋지 않아요? 앞에 놓여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만약 그 대학 본부라든가 이렇게 건물을 생각하자고. 그런 점에서 이 앞에 놓여 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일단 교문은 들어가고 그런 점에서 그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사고 아시죠? 그런 점에서 대학 군내나 관내 또는 이런 데 있는 여러 가지 매점 등등 막 건물들 이런 거 다 우리가 프레미스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네, 구분하시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구분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이제 19번에 premonition이 나왔습니다. premonition. 예감이나 전조다. 자, 좀 이따
역시 prestige라는 단어와 함께 이 pre에 예감이라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뭔가 이렇게 느끼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감이지 지나고 나서 뭔가 예감이 든다 그러면 되나요? 안 그래요? 당연히 pre가 들어있는데 자 오른쪽에 얘는 뉘앙스를 가서하죠. foreboding. 얘도 for라는 거 들어있고 좋잖아요. 그렇죠? 역시 특히 좀 불길한 예감에 좀 얘도 많이 쓰는데요. foreboding도 omen도 원래 불길한 징조. 배운 거 기억나지? omen. 어떡하? 막 omen 이러면서 불길한 징조. sign 뭐 그대로 표시고 sign 대신에 뭐 sign 나온 김에 token도 되겠어요. token. 그렇죠? 토큰이 어때요? 우리 어제 예전에 버스 탈 때 아주 여러분이야, 좀 나이 우리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큰이 뭐 버스 회수권이 뭔지도 모르던데 그러나 우리는 옛날에 토큰 이거 막 이걸로 심지어 짤짤이하고 막 그랬잖아. 토큰으로도 그냥 딱 이렇게 다 풀면 나중에 걸어가고 막 이랬거든. 토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버스 토큰도 돈에 대한 그 표시라고. 이게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돈 대신해서 냈던 거라고. 땡그랑 했던 마치 5원짜리에 구멍 뚫어놓은 듯한 이 정도 크기였는데요. 그 다음에 옆에 바로 prestige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역시 예감이고요. portent도 잘 기억해서 예감 또는 징조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presentiment라는 단어가 역시 이쯤에서 예감으로 또 나오는 겁니다. 미리 느끼는 거 presentiment 어때요? sent가 feel인데 미리 느낀다. 역시 예감이잖아. 그렇죠? 옛날에 특히 직감과 육감하면서 느낀 단어도 있는데 기억나세요? 뭐? 옛날에 hunch 기억하시죠? hunch 이것도 배웠어. 이거는 뭔가 직감. I got a hunch 이러면 뭔가 뭐라는 직감이 온다. 이런 경우고 또 우리 예전에 이것도 들었지? 우리 브루스 윌리스 영화도 생각나는 The Sixth Sense도 이건 육감. 육감이란 말은 뭐 육감적이다 이런 말이 육감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 감각. 그래서 이렇게 했던 얘도 동의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20번에 보시면 preoccupy가 있습니다. 역시 occupy가 차지하다인데 pre가 미리 차지하니까 선점하다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보면 occupy before 그렇잖아요. occupy before 선점하는 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직역되는 거지. Our favorite seat had been preoccupied. 우리 좋아하는 자리가 선점되었다. 극장 가서 아주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 같은 거 미리 누가 표를 끊었다거나 이런 경우. 자 그런데 실제로 preoccupy가 우리가 리딩에서 만날 때는 대부분 두 번째로 이렇게 항상 구체 말고 추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댔잖아. 그죠? 어때요? 열중케 하다, 몰두시키다. 밑에 예문 보시면 두 번째 something has been preoccupying you lately. 뭔가 너를 마음을 차지했구나. What is it? 그게 뭐냐? 너 뭔가에 빠져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능동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 얘가 수동태로 해서 뭐뭐에 몰두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e preoccupied. 오케이. be preoccupied인데, 전치사 좀 주의하랬죠? 주로 몰두할 때는 be absorbed in, be lost in, be immersed in 옛날에 in을 썼지만 얘는 주로 with를 씁니다. be preoccupied with. 이러면 역시 뭐뭐에 몰두해 있다. 이 말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형사형으로 나와 있는데 preoccupied 거기다 차라리 별표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선지된 선점된 말고 또 2번 역시 몰두한 이렇게 engrossed 의미로 쓰여요. engrossed는 in이고요. preoccupied with라고. 오케이? 자 21번에 preposterous 만나죠. 앞뒤가 뒤바뀐 거 터무니없는 거. pre가 미리고 post가 뒤죠. 그럼 앞하고 뒤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터무니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구구단도 못 외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분이나 적분을 공부하겠다고 덤비는 거. 이런 거. 우리 어휘도 아주 기본 어휘도 너무 모르는 분이 여기서 MD를 공부하려고 하면 이것도 약간 프리파스러스예요.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다 힘들 때는 잠시 기본 어휘부터 좀 챙기고 나서 하면 훨씬 더 부드럽댔어요. 원래 앞과 뒤가 바뀌었다. 자, 나는 이 앞과 뒤가 바뀌었다 이거 생각나면 본말을 전도하다는 유명한 표현 하나 생각나는데 우리가 앞뒤가 바뀐 편의 유명한 표현이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본말을 전도하다. 무슨 얘기예요? 말 돼요. 말 앞에 뭐지요? 수레를 놨다 그랬잖아. 원래 수레를 말을 수레 앞에다 놔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수레를 끌고 가고 사람은 뭐 카트를 타고 있든지 카트라이드 하든지 말든지 아무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웬걸? 수레가 말 앞에 있는 거야. 말 앞에. 그러면 말이 얼마나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말이 이렇게 수레를 밀고 가야 되나? 이거 골치 아프죠. 이런 식. 그래서 이런 경우 바로 본말을 전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뭐 프리파스는 워낙 논리나 주장이 돼 터무니없는 이란 말로 해서 참 보면은 absurd라든가 동의어 가보시죠. 동의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좀 잡아드릴게요. absurd, foolish 어때요? senseless, ridiculous 웃기는 extravagant가 사치스러움도 있지만 얘가 엄청난 가다가 나중에 또 논리에 대해서 주장 따위가 엄청나요. 막 그러면 지나친 엄청난. 그럼 또 터무니없는 각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나온 거는 지나친 엄청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의도 오히려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휘를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어휘 문제 조금만 어렵게 내면, 솔직히 말해서 어휘 문제가 어렵게 내면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다 제일 어려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체를 잘 좀 기억해 놓자고요. 이거 말고도 뭐 논리가 과장되면은 옛날에 어떤 식이었었죠? 우리가 implausible, 터무니없는. 그럴싸하지 않으니까 얘도 터무니없는 이고. 또 far-fetched라는 표현 기억하나 몰라. far-fetched. 원래 fetch라는 것이 어떻게 했더라? fetch가 가서 잡아오다 했는데 far-fetched는 논리가 과장되고 또 터무니없는 거예요. 응? 오케이? 어떤 사람의 논리가 너무 과장되고 터무니없으면 far-fetched라고 그래. 네 논리는 far-fetched야. 네 논리는 far야, far. 얘는 far-fetched.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케이. 22번에 뭐, prerogative는 privilege 하면서 동의어로 익힙시다. privilege와 같은데, 약간 관직 지위상의 그런 어떤 특권, 이런 데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아무튼, 특권을 prerogative.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presage 아까 배웠죠? presage. 기억나죠? 예감, 전조. 파악하시고, 마지막, 24번에 prescience는 예지, 선견, 미리 아는 거. 안에 science가 있는데 물론 얘가 발음인지 prescience 이렇게 되긴 했지만 아무튼 안다는 거라고. 미리 아니까 예지고 뭐 옆에 foresight라고 돼 있네. 선견 지명. 그렇죠? 오히려요. 밑에 어근관련 가서 이 science라는 것이 어떻게 좀 다른 단어들을 만드는지 봅시다. 옆에 conscience는 이제 양심이죠. 나는 양심이란 단어의 어원 참 재밌어요. 왜 양심이 과학에 있죠? 과학이 잘 알죠.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야. 어떤 놈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거 과학적인 수사로 알 수 있어. 더 잘하는 건 양심. 양심은 내가 했는데 이렇게 훨씬 잘 알아.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정말 잘 알고 있다. 이번에는 만약 나 몰라? 모른다 그러면 nations가 됩니다. nations. nations는 무지 ignorance야. 이해돼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니가 올이라는 거 아시죠? 앞니가 올이야. 올이라는 적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모든 걸 다 하네요. 뭐겠어요? 이번에는 역시 암니센스는 전지죠. 전지. 모든 걸 다 함. knowing all. 오케이? 모든 걸 다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까지 파악하시고 우리 이제 또 빈출 좀 봐야겠습니다. 빈출. 야, 빈출 오지 어디 400 이제 어디까지 봤나? 지난번에 털스도 봤고 titular 어디 보자. trepidation 97에서 495페이지 97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선 tribunal이 있습니다. 법정. 법정이라는 걸 또 어려운 말로 tribunal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court만 알지 마시고 tribunal. 이왕 나온 김에 형사로 법정을 하는 형사 forensic이라는 유명한 단어도 이쯤에서 챙겨드리죠. forensic. 이게 법정 공방 아시지? 법정 공방을 forensic dispute 하자. forensic은 법정의, 그 다음에 tribunal은 법정 이렇게 해서 잘 구분하세요. 이 단어하고 이 polemic과 헷갈리는 학생이 있던데 polemic은 이건 논쟁의예요. 그냥 논쟁. 그러니까 forensic은 법정의, polemic은 논쟁의 이렇게 살짝 구분하면서 같이 읽으실게요. 자, 그 다음에 tribute는 뭐 찬사 공물. 그러니까 그 선물 비슷한 공물도 좋고 그 다음에 칭찬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다 찬사 보내다 할 때 어때요? 밑에 용리에 pay tribute to dead soldiers. 죽은 병사들의 찬사를 보낸다.
딱 한 단어로 보면 뭐겠어? eulogize지 뭐. 칭송하다. 그죠? eulogize. 이렇게 해서. 또는 extol. 아주 glorify하고. 이런 거를 지금 pay tribute가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수고로도 우리가 옛날에 칭찬에 수고로도 봤던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trait. 정말 반복 효과 있죠? trait. 진부한. 우리 예전에 banal과 함께 진부한으로 분명히 배웠습니다. banal. 옆에 hackneyed 뭐 또는 overused라든가.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 stale이라는 단어를 좀 드리고 싶어요. stale. stale이라는 표현은 원래 맥주에 대해서 좀 김 빠졌다 이럴 때도 원래 쓰는 말이었지만 stale이 역시 진부한 이렇게 해서 이것도 김 빠졌으면 아무래도 맥주가 김 빠진 거 좀 오래됐으니까 표현도 아주 오래되면 김 빠진 거야. 자, 털비드가 있네요. 탁한. 나중에 혼동어휘로 또 뒤에 털지드도 나올 텐데요. 차라리 바로 익히면서 합시다. 털지드는 뭐예요? 털지드. 세상에 한자밖에 안 달라. 털지드는 쉬운데 말로 그래 얻어 터졌나 봐. 부어오르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요. 얻어 터진 팡팡 swollen 부어오른이고 털비드는 탁한 거예요. 털브가 지난번에 흔들다 했잖아. 퍼털브나 막 디스터브 기억나죠? 그렇다면 물 같은 거 막 흔들어 놓으세요. 그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주 탁한 opaque가 되는 거죠. 동의어 opaque. 이것도 기억하시죠. 너무나 중요한 동의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urbulent도 그래서 동요하는 보세요. 흔들잖아요. 말되죠? 오케이. 넘겨보면 지금 turgid가 나왔습니다. turgid가 바로 옆에 swollen, bloated와 함께 부어오릅니다. 얻어 터졌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추상화되니까 과장된 정말 구체 추상 좋네요. 그의 말이 부풀려지잖아요. 원래 이렇게 부풀어질 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tyro 역시 초심자에서 우리 novice와 함께 그 초심자 beginner 또 정리했던 것 하나고 ubiquitous 잘 안 헤어지는 단어인데 자 ubiquitous 천천히 어려울수록 또박또박 ubiquitous 도처에 존재하는 present everywhere 그래서 옆에 omnipresent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universal도 괜찮아요. universal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crime 범죄가 안타깝게도 모든 세계에 다 있겠죠. 알래스카에도 범죄가 있을 수 있을걸. 이런 걸 보면 바로 범죄 crime 같은 건 ubiquitous한 거예요. 그 다음에 ultimate 최종의 궁극의 final 문제 없죠? definite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definite 말고 definitive가 역시 동의어로 의외로 놓치는 단어가 많던데요. 이걸 잘 알아두시고 이 단어하고 오히려 ulterior과 학생들이 헷갈리던데 ulterior 모르거나 ulterior는 hidden과 함께 숨은 비밀으로 기억하세요. ulterior 알겠죠? 마지막 umbrage는 역시 예전에 나왔는데 원래는 응달이란 정말 응달 shade와 함께 그러다가 추상화돼서 분개 우리말에도 그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다. 뭔가 화가 난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노 resentment라든가 fury라든가 역시 anger 또 많지 rage라든가 이런 것들 rage 또는 wrath 이런 것들로 동요를 분노로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역시 그늘지면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잘 또 단어 준비해서 올 테니까 복습 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